안녕하세요, 김상사입니다. 오늘은 부사관 진급자규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부사관 진급자규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장교 출신이나 군무원 출신 분들 중에 일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전투력의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장교와 군무원은 주기적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부사관만 이동하지 않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실제 장교 출신 분들이랑 군무원 출신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장교분들이나 군무원분들 중에 이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제가 메일에 답장은 거의 못 드리는데 다 읽어보기는 해요. 제가 부사관 진급자규로에 반대하는 이유, 예를 들어 설명하면 손흥민 선수가 축구 선수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손흥민 선수에게 키퍼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흥민 선수는 공격수인데 갑자기 키퍼를 봐라. 그것도 정식 경기에서. 아니면 운동선수니까 럭비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흥민 선수의 가치가 그만큼 있을까요? 전투 현장에서 지휘를 하고 전투에 참여하는 전투원은 하사, 중사, 분대장, 중사, 상사, 부소대장, 상사, 원사, 행정보호관, 전차장이나 정비반장 등 전투 현장에 직접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 부사관이에요. 그리고 장교 중에서는 1, 2년차 소위 중위, 소대장으로 들어가거나 1, 2차 중대장, 대위로서 전투 현장에 들어가고 나머지 장교들은 전투 현장에 있지는 않아요. 같은 장갑차에 기계화보병 장비 K20이랑 K200이란 장비가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부사관이에요. 장교는 소대장이고 부사관들은 오랜 경험이 축적돼서 이 장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장갑차라고 K21을 운영하던 사람을 K200으로 보내고 K200을 운영하던 간부를 K21로 보내면 그간에 쌓은 숙련도를 거의 다 없애는 거예요. 같은 장갑차니까. 손흥민이 축구 선수니까 골키퍼나 수비수를 봐도 어느 정도는 하겠죠. 하지만 전문 수비수나 전문 골키퍼랑은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기계화 부대 말고 전방 보병대에 대해서도 지형적 이점을 완전히 무너뜨린 행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실제로 11사단에서 최우수 소대를 선발하는 대회가 있었고 그 대회가 배틀그라운드의 룰을 따르고 있었어요. 실제 소대 완편으로 참가를 했었고 마일드 장비를 모두 끼고 전시 휴대 탄약을 모두 지급해줬고 야간에 자기장까지 만들어서 자기장까지 쪼여오고 살아남는 소대가 우수 소대다라는 타이틀로 정말 치열한 전투를 벌였었는데 이때 11사단은 20사단과 통합이 됐었고 기존의 11사단 중에 한 개 여단이 독립돼서 나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대대별로 최우수 소대로 뽑은 한 개 소대씩 참여했고 기존부터 11사단이었던 4개 부대랑 원래 20사단이었던 2개 부대 그리고 전투공병까지 참여를 했었고 야간에 마일드 장비를 끼고 매봉산 훈련장에서 전투를 했었는데 이런 식의 대진이 짜여졌어요. 원래 11사단 대 원래 11사단 그리고 원래 11사단 대 원래 11사단 기존의 20사단끼리 1라운드를 붙였고 부전승 한 개 소대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2라운드에서 기존의 11사단이랑 기존의 20사단이 붙었는데 이때 기존의 20사단이랑 저희 소대가 붙었어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었냐? 기존의 11사단이었던 부대들끼리는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경기 진행 방식에 이의제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군인분들 각종 경연대회에 나가면 감독관이나 심판관에게 정말 많이 따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냐 막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경우가 정말 많았었는데 매봉산 훈련장에서 훈련을 사실상 해보지 않은 과거 24단 부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끝났어요. 경기 진행에 대한 이의제기도 없이 그냥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깔끔하게 끝났어요. 이건 간부들의 수준 차이가 아니에요. 24단이 훈련을 적게 한 부대도 아니고 정말 훈련을 많이 한 부대인데 지형의 숙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저는 2등병 때부터 그 훈련장에서 훈련을 했고 10년 넘게 매봉산 훈련장에서 정말 많은 훈련을 했어요. 저희 소대에 있던 막내 간부도 그 훈련장에서 3년을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간부 분대장들도 그 훈련장에서 5년 6년씩 훈련을 해왔으니까 그 훈련장에 대한 정말 상세한 지형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24단에서 통합된 부대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상 그 훈련장에서 제대로 훈련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로 야간에 전투가 벌어지니까 과거 24단이었던 부대에서 정말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전투가 끝났어요. 이렇게 지형 숙지가 잘 된 상사 원사들을 지금 다른 부대로 다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전후반 교류에서 진급자 교류가 과연 공정하게 바뀐 것인가? 진급자 교류가 나온 배경 중 하나가 전후반 교류에서 불만이 많기 때문에 공정하게 진급자 교류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전후반 교류에 문제점이 있긴 했어요. 뭐냐? 후방에 있던 사람이 전방으로 오는데 규정에도 없는 소견서를 첨부해서 좀 여건이 좋은 부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전방에 있다가 후방으로 내려간 사람이 점수가 나보다 낮은 것 같은데 나는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되는 경우 이런 것 때문에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요구한 게 심의 결과에 점수도 다 공개를 해라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어떤 일을 했냐? 진급자 교류를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진급자 교류를 공평하게 이동시킨다? 누구는 전방에서 후방으로 가지만 누구는 전방에서 전방으로 가요. 7군단은 5권역으로 분류되는데 이 5권역이 얼마나 넓냐? 대전, 홍천, 가평, 양주 정말 넓은 구역이에요. 정말 웃긴 게 11사단의 어떤 부대는 1권역의 기계화 부대랑 울타리를 같이 쓰는 부대도 있고 8사단은 3권역의 기계화 부대랑 부대들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1권역의 점수가 월등히 높아요.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데 부대가 다르다는 이유로 점수 차이가 확연하게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이게 정말 공정한 것인가? 그리고 장교와 군무원이 제기한 형평성 문제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장교와 군무원의 이탈자가 발생을 할까? 지금 부사관은 진급자 교류로 전역을 실제로 하고 있고 진급하기 싫어서 체력을 불합격받는 인원들도 실제로 있어요. 전투 현장에서 전투를 하는 부사관의 체력 불합격이 전투력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전투 현장을 가장 잘 알아야 하는 부사관이 전혀 모르는 지역으로 보내는 게 전투력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저는 부사관 출신으로 진급자 교류에 정말 부정적인 의견이지만 장교분들, 군무원분들 중에 타당한 의견이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세요. 댓글 달면 싸움 나니까 메일로 보내주시고, 어떤 소령분이 보내주신 내용인데 부사관은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분야만 거의 끌로 파다시피 한 전문가들인데 그 전문성을 가지고 부대의 전투력 발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작업하는 노가다꾼으로밖에 대우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 특히 상원사 교류를 시키면서 부사관의 장점인 전문성을 흐리게 하는 것 같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는 게 전문성을 흐리게 하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교나 군무원분들 중에 혹시 부사관 진급자 교류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일로 보내주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